오늘 생명과 나눔 강의를 맡게 된 안규리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생명잇기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뇌사장기 이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장기 조직 기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뇌사장기 조직 기증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사장기 이식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의료 기술로서 1년에 콩팥만 2,200명, 간이 1,592명의 장기 이식이 실시되어서 약 4,000명의 장기 이식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기 이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었을까 하는 이유는 물론 심장이나 폐, 간 이식은 이식을 받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겠고, 심지어는 혈액투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혈액투석을 받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병원에 가셔서 4시간씩 이 기계로 묶여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데, 이식을 받게 되면 거의 정상인의 80%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창단을 조직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직장, 학교, 가정으로 복귀를 하시면서 또 세계 이식인 체육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따오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것 이외에도 이식은 환자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실제로 한 환자가 투석을 받게 되면 그 가족들이 그 병원에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환자 돌봄에 묶이게 되는 것과 아울러 일반 대장암 환자의 약 서너 배의 진료비가 들게 되는데, 이런 데에서도 부담이 현저하게 줄게 되기 때문에 많은 장기부전 환자들은 이식을 받기를 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기 이식을 받으려면 누군가가 장기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장기를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경우를 생존자 이식이라고 그러고, 뇌사자가 주는 경우를 뇌사자 이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생존자 대비 뇌사자가 6대1 정도로 생존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존자가 장기를 제공해주면 수술장이나 사전의 준비가 철저해서 이식장기의 생존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생존자의 주신 분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또 심장이나 폐, 어떤 경우에는 간 같은 치명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생존자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뇌사자 장기 이식이 사회적으로나 환자 가족에게나 도움이 되는, 한 분이 적어도 8명의 생명을 살린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9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건데 각막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사 장기 이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장기를 뇌사자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러면 뇌사란 무엇인가? 그럼 뇌사란 비가역적으로 뇌손상이 일어나서 뇌기능이 소실된 죽음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 대뇌와 신체 균형 운동을 담당하는 소뇌, 그리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을 담당하는 뇌간,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뇌의 세 부분이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뇌사라 하고, 이런 상태에는 뇌간이나 소뇌가 살아있을 수 있는 식물 상태와는 현저히 구별이 되는, 즉 모든 반사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심정지에 이르게 되는 사망의 한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 뇌를 보면 이렇게 혈류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식물인간과는 달리 자가 호흡이 있을 수가 없어서 호흡기를 끼게 되고 모든 반사가 소실됩니다. 자발적인 운동이 없어지고 뇌파도 평탄하게 되고 아까 보셨다시피 혈류가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가끔 혈류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시 가끔 깨어나기도 하는데, 이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상태들은 대부분은 다시 깨어났다는 거에 거의 모든 대부분은 식물 상태도 아닌 수가 많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호흡기도 마스크를 쓰고 있죠.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 상태와 뇌사와는 의학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카테고리이겠습니다. 이런 사망하는 상태, 나는 이미 죽은 상태에서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는, 저 사람한테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장기 기증이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뇌사장기 기증이 참 활발하지 않습니다. 전 장기 기증 국가 중에서는 중간쯤 40등쯤을 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거꾸로 7등을 하고 있어서 뇌사장기 기증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사 점점 고령화와 만성병이 늘어나는 우리나라는 더 많은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게 되시고, 적어도 하루에 5명 이상, 거의 6명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도식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잠실 야구장에서 약 800명, 가득 채운 숫자의 800명 이상이 오늘도 어디선가 애타게 뇌사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 오페라 극장을 가득 채운 숫자에서 약 100명쯤 뺀 숫자 정도가 1년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 이식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가족을 두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는 장기를 밀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보다 약한, 돈이 없는, 특히 아동이나 여성,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밀매하는 곳을 찾게 됩니다. 이런 단체들은 처음에는 그냥 저소득층끼리 일어났었는데 이런 조직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을 막았더니 웹바탕으로 거래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막고 있으니까 해외 장기 밀매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장기 밀매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천사의 기술, 여기 보시면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천사의 기술은 장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 악마들이 있습니다. 악마의 기술로 변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식을 하는 모든 의료진들은 이와 같은 장기 부족이 유괴나 살인 같은 사회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WHO에서 가이드라인을 내게 되고, 이스탄불 선언을 하게 되고, 마드리드 결의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요약을 하게 되면 각 국가별로 뇌사장기 기증을 활성화시켜서 장기 자급자족 체계를 구축을 해서 밀매를 하지 않도록 각 나라가 노력해라. 국제윤리 가이드라인, 밀매를 하지 말라는 걸 따라라. 그리고 글로벌한 장기 밀매의 통제 방안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자. 이런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전에 뇌사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간, 콩팥 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 제공자들은 사형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만성병의 증가로 장기 이식 대기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가족에다가 고령화로 생존자 기증자 수는 정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뇌사 기증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절박해진 환자들은 결국은 불법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해외 원정 이식 같은 것이 성행하면서 국가적인 위상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토픽을 요약을 하면 장기 이식은 새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이런 천사의 기술은 장기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공자, 생체 제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뇌사 제공자를 찾게 되는데 이 뇌사란 비가역적으로 뇌손상이 와서 뇌기능이 소실된 하나의 죽음의 상태이고 이 뇌사자는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지만 이분들이 자기의 장기를 남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결국은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